강남 이이코너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수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11월 정기토익 대비 어휘편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풀 때는 항상 그 어휘가 명사 어휘냐, 형용사, 부사, 동사 어떤 어휘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물론 해석을 통해서 푸는 거지만 각각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보면요. A, B, C, D 보니까 명사 어휘예요. office, 미터는 미터기라고 하면 되고요. garage, 차고, permit, 이게 허락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허가서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허가서라는 뜻도 꼭 같이 외우셔야 되고 가산명사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가 permission이 있고요. 허락, 요거는 이제 불가산명사.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휘 문제니까 지금 주어인 복합명사 문제예요. 그래서 건물 뭐 이거거든요.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당연히 주어와 가장 상관 있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어로 적당해야 되는데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어는 자, 동사가 능동태 동사가 있고요. 수동태 동사가 있는데 수동태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가 주어긴 하지만 이 동사의 원래 목적어에서 온 겁니다.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의 원래 목적어 적당한 명사예요. 따라서 이슈가 발행하다 합니다. 발행하다의 목적어로 적당한 명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발행하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서류가 되겠죠. 보기에서 서류가 뭐밖에 없다? 펄밋, 허가서밖에 없다. 그래서 건물 또는 건축 허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는 발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자, 형용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죠. 지금 나온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호 자리에 나오는 형용사 문제는 뒤쪽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뒤에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지금처럼 보호 자리에 형용사 뭐 쓸까요? 물어봤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형용사들 중에서 투부정사가 뒤에 잘 나오는 형용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형용사가 떠올라 줘야 돼요. 보기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 availabl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available이 정답일 거라고 90%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 봅니다. 주어는 투부정사 할 시간이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account representatives 담당자는요. 시간이 되어야 돼요. To meet with clients. 고객을 만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정답이에요. 가끔 이제 보면 오답 고르는 분들은 발런터리 많이 고르는데 발런터리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뭐 이런 형용사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반면에 발런터리에 동사가 있는데 volunteer이라고 자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자원봉사하다. 얘는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와요. volunteer 투부정사. 그래서 volunteer이 동사일 때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지만 지금처럼 voluntary처럼 형용사가 나올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또 형용사 어휘 문제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빈칸이 왔죠. 그죠? 이 경우에 주어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또 뭐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처럼 투부정사를 잘 갖고 오는 형용사가 정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보기에서 뭐밖에 없냐면 proud밖에 없어요. 그래서 proud가 정답이 될 겁니다. be proud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할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죠. 또는 투부정사 하게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다. 그래서 발표하게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거죠. be proud 투부정사. 참고로 2번, 3번 연속해서 지금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럴 수 있는 형용사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써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e sure 투부정사.
확실히 투부정사하다. be certain 투부정사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좀 아까 했던 available이나 proud 말고 그 이외의 것들 알려드릴게요. likely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만 같다. 그리고 be abl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수 있다. be eligible, eligible, 그죠? 뭐뭐 할 자격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할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익 시험에 나왔었던 여러 번 나왔던 형용사들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거라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예요. invitation 초대, 초대장, reception 환영회, deposit 예금, employment 고용이란 뜻이죠. 지금 이제 conference라는 명사 뒤에 명사가 와서요. 복합 명사예요. conference하고 이제 같이 쓰이는 거고요. 하는 역할은 come to 뒤에 나온 전치사 to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come to가 어디에 오다잖아요. 그럼 이 come to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오냐면 장소가 와야 됩니다. 컨퍼런스하고 어울리는 복합 명사이면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컨퍼런스 어디에 왔다. 그러니까 초대에 왔다. 이 초대는 장소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죠? 리셉션 환영회에 왔다. 말 되죠? 예금 이상하죠? 고용 이상하죠. 따라서 리셉션이 정답이에요.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많은 분들이 틀렸을 텐데, following 골라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 해석이 되거든요. 다음에 날씨와 교통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다음에라는 following이 형용사거든요. 지금 이게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following이 형용사로 다음의라는 뜻이 있는데 그땐 꼭 앞에 더를 씁니다. 그래서 the following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following 자체가 그 다음의란 뜻이에요. 그냥 함부로 다음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following 앞에는 이렇게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가 없으면 following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기예보와 교통 상황이니까 그것과 어울리는 형용사는 얘를 꾸며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일기와 그죠? 교통 상황이겠죠. 따라서 A번의 current가 적당합니다. 이벤트 풀은 뭐 행사가 가득 찬, 행사로 가득한, occupied는 차지한이란 뜻이죠.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동사 어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후가 주격이니까 후의 의미가 customers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customers가 빈칸 동사의 주어나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그래서 고객이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주어로 적당해야 되고요. 또 하나 동사 뒤에 problem이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problem을 목적어로 할 수 있는 적당한 동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골랐을 거냐면 제 생각인데 컨선을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컨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컨선의 뜻은 동사로 주어가 두 가지. 하나는 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책 또는 이야기, 소설, 책 이야기, 뭐 신문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얘네가 주어일 때는 동사의 뜻이 뭐가 되냐면 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뭐에 관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컨선의 또 다른 뜻은 걱정시키다입니다. 걱정시키다. 그래서 걱정시키다라는 뜻이 나올 때는요. 컨선의 주어는 목적어를 걱정시키는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걱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은 부모를 걱정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반드시 컨선의 목적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외 없이. 근데 지금 프라블럼은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컨선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컨선을 골랐을까요? 컨선이 걱정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게 걱정하다라고 잘못 외운 거예요. 걱정하다라고 할 때는요. 컨선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be concerned.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be concerned about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답니다. 그래서 요게 걱정하다고요. concern이 그냥 동사로 나올 때는 걱정시키다라는 뜻이라는 거 구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nform 통보하다 이것도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통보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목적어로 나오는 특별한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problem이 목적어로 나올 수 없고요. require는 요구하다인데 문제를 요구합니다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해석상 말이 안 되고요. encounter는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face와 같은 뜻이에요. 뭐뭐에 직면하다. 그래서 고객들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 되죠. 문제에 직면한 고객들. 따라서 D번의 encounter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면요. 7번 문제는 동사 어휘인데 be 동사 뒤에 과거분사 쓰는 거니까 수동태 동사 어휘 문제죠. 그죠? 자, 수동태 동사 어휘 문제고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동태 동사를 고를 때 수동태 주어는 능동태의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리서치 그룹이 문장의 주어인데 얘를 목적어로 하기 적당한 동사들을 이제 능동태일 때 목적어로 갖고 오기 좋은 동사를 고르셔야 돼요. 퍼블리시 출판하다. 그럼 리서치 그룹, 연구 그룹을 출간하지는 않죠. 책을 출간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는 집중시키다라는 뜻인데 포커스라는 동사의 특징은 두 가지. 포커스 온 이렇게 바로 전치사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뭐뭐에 집중합니다. 포커스 온 A 하면 A에 집중합니다. 또는 포커스 A 온 B. 요건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A를 B에 집중시킵니다. 요건 이제 타동사죠. 그래서 두 가지. 포커스 온 어디에 집중하다. 포커스 A 온 B는 A를 B에 집중시키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져야 가겠죠. be focused 이렇게 되고 이 수동태 동사 뒤에 뭐가 잘 나오냐면 목적어 뒤에 있던 게 그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on, be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동태 뒤에 on이 나왔을 때 수동태 뒤에 전치사 on을 잘 갖고 오는 동사를 고르는 게 사실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focus는 수동태가 됐을 때 이렇게 on을 잘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 다음 설명하다. 그러면은 연구 그룹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레스는 발전하다 또는 발전시키다. 뭐 괜찮긴 한데 그룹을 발전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뒤에 온 잘 나오는 건 이 넷 중에서 포커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포커스 A on B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가죠. 8번 문제는 복합명사 문제예요. production이라는 명사 뒤에 명사 capacity 이거는 이제 용량 그죠? 수용 뭐 이렇게 하죠. agreement는 계약 합의 qualification은 자격 instrument는 도구 이거죠. 그래서 생산과 어울리는 생산 용량, 생산 계약, 생산 자격, 생산 도구 뭐 언뜻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합 명사가 나왔을 때 얘만 주구장창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앞에 있는 동사 has increased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빈칸의 명사는 increase의 목적어로 적당해야 돼요. 그럼 뭘 늘리겠어요? 계약을 늘린다? 생산 계약을 늘린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산 자격을 늘린다? 생산 도구를 늘린다? 늘리기 좋은 건 생산 용량을 늘린다가 제일 낫겠죠. 그래서 커패스트가 정답이 되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어휘 문제를 풀 때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명사의 경우에는 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답이 10번 중에 8번은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정도는 문장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더 많은 부분을.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어휘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읽어야 답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 조금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는 쉬운 문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면 역시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투부정사 크리에이트 뒤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에이트의 목적으로 적당한 명사를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풀란 얘기죠. 그러면은 크리에이트가 만들어내다니까 뭘 만들어내겠냐라는 거예요. 클라이밍 날씨 기후를 만들어낼까요? 킬로미터를 만들어내요. 컨제스천 이건 교통체증을 얘기하는 거죠. 막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체증 막힘을 만들어낸다. 디렉션은 방향을 만들어낸다. 그럼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만들어내냐는 거죠. 자 보면 맨 앞에 컨스트럭션 크루즈가 주어죠. 인스톨링부터는 형용사인 분사고요. expected 투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죠. 따라서 이 건설 직원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죠? 건설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 것 같아요? 10번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교통체증을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C번의 컨제스천이 제일 적당합니다. 방향보다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10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역시 어드미션 입학 또는 입학 허가, 시퀀스는 연속 또는 순서, 인벤토리는 재고, 버전은 그냥 버전이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자, 명사 어휘 문제니까 이 명사가 앞에 있는 리스트. 자, 많은 분들이 리스트가 그냥 명단, 리스트 이런 뜻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명사도 있지만요. 동사도 있습니다. 동사일 때 뜻은 주어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귀찮지만 목적어가 적혀 있다. 해석이 특이하죠? 리스트란 동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동사일 때는. 그래서 프로그램 가이드에는 가이드에 목적어가 적혀 있습니다예요. 프로그램 가이드에.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 가이드가 대부분 가면 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죠. 무슨 행사 갔을 때 프로그램 가이드에 팜플렛에 뭐가 적혀 있겠어요? 당연히 그죠? 블랭크 오브 프레젠테이션에 순서가 적혀 있겠죠. 입학이나 허가가 적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to 뒤에 쓰는 동사 원형 문제예요.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자리에 들어가야 될 동사 원형 문제고요. 자, 이때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뒤에 customers가 목적으로 왔어요. 그죠? 그래서 고객을 목적으로 하기 좋은 동사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나왔냐면 with가 나왔네요. 자, 동사 뒤에 여러분들 목적어 나오고 with가 나오는 동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어 뒤에 with가 나오는 동사들 수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흔한 건 provide A with B. A를 B에게 제공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그 이외의 것은 reward A with B. A에게 B를 보상해주다. B로 보상해주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왔던 거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나온 게 있죠. 여기 나온 것들, 그죠? 뭐가 있냐면 A번에 assist A with B. A에게 이건 A를 B에 대해 도와주다. B에 대해서 A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B에 대해 A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B번에 replace도 있죠. replace A with B. 요거는 A를 B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A번의 assist나 B번의 replace가 정답으로 보인다는 거죠. 정답이 될 확률이 이제 특히 높은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해석해보고서 말 안 되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고객들을 product related 상품과 관련된 불만에 대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관련된 불만에 대해 고객들을 도와줍니다. 말 되죠? 그럼 자연스러우니까 A번이 정답일 겁니다. replace 불안하면 replace까지 해석해 보세요. replace 집은 어떻게 돼요? 고객을 상품과 관련된 불만으로 교체합니다. 이상하죠? 따라서 B번은 안 되고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죠. 12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advisor 조언해 주는 사람이죠. 자문, instructor 강사, 가리키는 사람, operator죠.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 manufacturer 제조자 또는 제조업체. 여기 있는 거 다 업체로 바꿔도 돼요. 운영업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instructors는 이상하죠? 자, 여기서 빈칸에다가 명사인데 이 명사는 one of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 일본에서 가장 수익이 나는 뭐 중 하나입니다. 이거죠. 뭐 중 하나인 이 회사니까 회사를 가리킬 만한 뭐 어드바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죠. 인스트럭터는 좀 그렇고 아퍼레이터 괜찮습니다.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매니팩처러 될 수 있어요. 제조업체. 그죠? 근데 어떤 종류의 업체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브 car parts.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됩니다. car part가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이니까 여기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겠죠.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이 회사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 여기에 따르면 교토 포스트에 따르면 키아가마 인코퍼레이트가 일본의 가장 수익이 나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이 회사가 삿포로로 회사를 옮길 거라고 합니다. 아퍼레이션이 여기서 운영이니까 운영을 옮기는 거니까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제조업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전치사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였지만 그래서 회사인지는 알겠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뒤에 나오는 오브 car parts 전치사 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치사 구가 어떤 명사를 써야 될지 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13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네요.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그죠? 자, already는 이미 벌써란 뜻이고 more는 더 많이라고 해야 되죠. 동사 꾸며주는 부사일 때는 closely는 철저하게, 철저히, very는 아주라는 뜻으로 형용사나 부사만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부사가 어디 있어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있죠?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있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본동사를. 따라서 very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지불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적당한 거. 이미 지불했다면, 더 많이 지불했다면, 철저히 지불했다면, 이상하죠? 철저히는 더 많이 지불했다면 말은 되는 것 같지만 뒤쪽에 이 통지서를 무시해 주세요니까 이미 지불했다면, 이미 돈 내셨으면 이 통지서를 무시해 주세요. 어떤 통지서겠어요? 그렇죠. 돈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통지서겠죠. 대부분 그런 통지서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의 already가 정답이 되는데 already에 대한 몇 가지 알려드리면 지금처럼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나 또는 과거 완료, 완료 시제에 참 잘 써요. 미래 완료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쓸 수 있고요. 과거 시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미래 시제에는 잘 안 써요. 미래 완료나 현재 완료, 완료 시제에 잘 쓰거나 과거 시제에 잘 쓰고 그 다음에 긍정문에서 잘 씁니다. 부정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아티클을 꾸며주기 제일 좋은 형용사 고르면 돼요. 아티클은 기사죠. 그죠? 그래서 기사를 쓸 겁니다. 어떤 기사를 쓰겠어요? 가장 좋은 기사, 이전의 기사를 쓸 겁니다. 이건 이상하죠. 이전에라는 말과 미래 시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previous는 틀릴 거고 멀티플 다중의 기사를 쓸 겁니다. 이상하죠. 안 어울려. 다중의와 기사는. brief는 짧은 기사를 쓸 겁니다. 이거는 말이 되긴 하죠. 그래서 A번의 베스트 아니면 D번의 브리프가 정답일 텐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해석이 아니라 더 이상 베스트는 굿이나 형용사 굿의 최상급이죠. 그죠? 영어에서 최상급은요. 영어에서 최상급 중에서 형용사 최상급은 토익의 경우 꼭 앞에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앞에 더나 소유격이 없이 어가 왔죠? 이러면 베스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프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최상급 앞에는 더를 꼭 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로 가죠. 명사 어휘 문제예요. suggestion 제안, attend 이렇게 돼 있죠. attend가 참석하다죠. 참석하다에다가 이 붙여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참석자예요. 이렇게 이 붙여서 사람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employee가 있죠. 직원, 그죠? 이 두 번만 써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attendant라는 단어, 그죠? 이거를 이제 참석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석자는 attend이고요. attendant는 근무자라는 뜻입니다. 근무자, 담당자. 그래서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success는 성공이라는 뜻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복수가 됐죠. s를 붙여서 이렇게 복수가 되면요. 성공이 아니라 성공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omposition은 장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의 명사가 투부정사 개덜의 목적어예요. 그럼 뭘 모으기 위해서? 누구한테서? 부서장으로부터. 부서장들로부터 뭘 모으기 위해서? 적당한 건 그렇죠. 제한밖에 없어요. 무슨 작물을 모아요. 학생도 아니고 부서장한테. 그죠? 성공작을 모으긴요. 성공작을 부서장한테서 모으진 않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제한을 모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토익은 다른 시험 어느 시험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막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16번은요. 역시 또 명사 어휘 문제예요. 커넥션, 연결, future. 자, 이거 기능이라고 해석합니다.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외우죠? 그죠? 기능이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징도 물론 틀린 건 아니고요. inquiry, 문의, property, 자산 또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상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또는 집. 그죠? 자, 여기서 블랭크 이제 주어인 명사 쓰는 거죠. 근데 should be direc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렉트의 목적어로 적당한 명사 써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디렉트라는 뜻이요. 원래 디렉트 A to B에 가지고요. A를 B에게 보내다. 물론 디렉트가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디렉트 A to B는요. A를 B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로 보내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directed to B가 되거든요. 얘처럼. 그래서 주어를 트리샤에게 보내야 합니다예요. 연결을 보낼까요? 기능을 보낼까요? 문의를 보낼까요? 자산을 보낼까요? 인사과에 있는 사람이래요. 인사과에 있는 이 사람에게 뭐를 보내야 합니다. 예, 물어본 것을 보내야 합니다. 문의를 보내야 합니다. 제일 적당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지 않고 이 부분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and가 있다고 해서 커넥션 고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결. 하지만 커넥션 뒤에 and가 나올 때는 커넥션 about이 아니라 전치사 about이 아니라 between을 씁니다.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의 연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커넥션 다음에 and 안 나올 때는 with나 to가 바로 나오죠. 커넥션 with, 커넥션 to 뭐와의 연결 이렇게요. 그렇죠? 참고로 지금처럼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 명사는 inquiry입니다. 문의. 그죠? feature는 대부분 of가 나와요. 뭐의 기능 이렇게. property도 뭐의 자산 이렇게 of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월급과 급여와 관계된 문제들의 문의는 인사과에 있는 트리샤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17번으로 가죠. 17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 consider. 자, 뜻 두 개죠. 고려하다. 그 다음에 간주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promote 승진시키다. 뜻 되게 많죠. 승진시키다도 있고 홍보하다도 있고 뭐 촉진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인트로듀스는 소개하다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지금 동사 뒤에 목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죠?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사들 중에서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라고 해서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 갖고 오는 동사가 있어요. 이제 오형식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보호는 오형식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이면 동사 뒤에 항상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맨 먼저 이 동사부터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가 정답이었어. 토익에서는 한 번도 안 빼놓고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으면 보기에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라는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걔가 정답이에요. 해석도 따지지 않고 보기에서 뭐가 컨시더리 정답입니다. 컨시더리의 경우에는요, 자 쓰는 방법이 참고로 고려하다랑 간주하다랑 뜻 두 개 있는데 간주하다라고 할 때 오형식에서 쓰는 겁니다. 간주하다. 그래서 간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컨시더 A 형용사 A가 형용사하다고 간주합니다. 또는 컨시더 A 명사 목적 보호로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 형용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투부정사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consider A to be 형용사 또는 consider A to be 명사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지금 to b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consider이 딱 떠올라주셨어야 돼요. 틀린 분들은 recommend를 고르는 분도 있어요. 토익 시험에서는 한 번도 recommend가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하는 동사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르지 마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컨시더 말고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했던 동사들 시험에 나왔던 거 쫙 써드릴 테니까 자, A로 시작하는 동사부터 allow 하고요. ask, advise, assign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C로 시작하는 건 지금 나온 consider 나왔었고 그 다음에 contract라는 동사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contract A 투부정사 이렇게 A한테 투부정사 하도록 계약을 맺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없네요. E는 expect, enable, encourage 그리고 F는 false 그 다음 I의 경우에는 invite 초대하다 그 다음에 intend 뭐뭐 하게 할 작정이다 instruct 지시하다 이런 동사들 그 다음에 P로 넘어갈까요? P는 permit, persuade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R은 request, require 요구하다, 요청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T, tell 그 다음에 would like도 있었어요. would like A 투부정사 해가지고 want A 투부정사도 있었고요. 이런 동사들 좀 잠깐 정지시켜서 받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18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food cleaning 복합 명사예요. 식품 청소, 식품 깨끗 세척, 식품 세척 뭐를 오부절부의 목적어죠. 준수하다. 그럼 뭘 준수하겠어요? 인스턴스 예, 프로세스 과정, 오케이전 사건 또는 경우, 디맨드 요구. 그러면 준수할 만한 건 준수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것은 과정을 준수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9번 문제. 자, reservation을 목적어로 하는 투부정사 동사원형 쓰는 거예요. 예약을 accommodate 수용하다. 예약을 수용하다. 말 되죠? celebrate 예약을 축하한다. 이상하죠? conform은요.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응하다. 뒤에 전치사 to가 오는 자동사고요. conform 발음은 거의 똑같은 이거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확인하다죠. 얘는 confirm reservation 예약을 확인하다 잘 쓰지만 conform 이 FORM은 순응하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originate는 기원하다 대부분 뒤에 전치사 from하고 잘 쓰입니다. 역시 자동사고요. 그래서 reservation을 목적으로 하기 적당한 것은
accommodate밖에 없습니다. 예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20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고 common belief, 흔한 믿음, 일반적인 믿음을 그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동사. impose, 부과하다. 믿음을 부과하다. 이상하죠? recover, 회복하다. refute, 좀 어렵죠? 반박하다. tend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주어는 믿음을 어떻게 합니다. 앞에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새로운 대중 계몽 메시지에서 어웨어니스 메시지가 계몽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몽하는 거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커먼 빌리프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잘못된 믿음이냐면 게솔린이 기름이 가장 좋은 연료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박하게 했죠. 그래서 C번의 리피트가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어휘들 좀 꼭 외워두시고요. 문제를 풀 때는 각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 품사에 따라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